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 및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등을 주요 독자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인 통일일보 최근호가 일면 톱 기사로 부정선거를 제도화한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같은 일면에 국민과 정부의 전쟁,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쩌니뽀 최근호 일면에 나란히 실린 일면 톱 기사와 사설을 우리말로 번역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일보 일면 톱 기사는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투표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요구하는 신청을 기각했다. 총선거를 반년도 남기지 않고 부정선거를 헌법의 권위로 제도한 만행이며 반역이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지만 야합정국의 시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원칙과 법치를 포기하고 포퓰리즘을 선언해 지지자들을 배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은 정부의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폭탄이 폭발해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작은 틈새라도 열려 국민의 숨과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의 현장을 강조해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호소 중에도 공통의 절규는 신속히 해결되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통일일보 일면톱 기사는 이어서 대통령의 말에 고무됐는지 여당 대표는 10월 30일 총선 대책으로 서울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를 서울로 편입할 의향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거대화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현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의 분산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조치로 법과 절차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표가 된다면 무엇이든 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치가 법치와 안보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망국 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윤 정권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선관위와 사법부는 부정선거의 공개적 노골적인 제도화에 나섰다면서 헌법재판소는 10월 26일 QR코드가 비밀선거 원칙을 파괴하는 등 위헌 판단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국정원이 현행 선거 시스템이 QR코드 위조나 인쇄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외부에서의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발표한 게 불과 3주 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헌 탄핵한 헌법재판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최근 헌재의 QR코드 관련 기각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통일일보는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타를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한편 4.15 총선의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을 3년 반이나 재판 사보타주에 일괄 기각한 대법원에 이어 서울 남부지방법원도 선거 무효소송 방해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법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고영일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교묘하게 차단,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 부정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개표소 주변 CCTV의 영상보전을 거부했다. 민주정치제도의 기본인 선거에 조금의 의혹도 없게 하는 것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책임인데 사법부가 선두에 서서 부정선거와 싸우는 국민을 법의 권위로 억압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집단이 만든 선거제도와 재판제도에 메스를 대지 않는 윤 정권도 믿을 수 없다는 우파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일일보 일면톱 기사는 마지막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과 좌경화를 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과의 야합을 모색하고 있다. 야합 정국은 광주 5.18 사태 때 그들과의 유착 의혹을 지적받아온 인요한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결정했을 때 밝혀졌다. 윤 정권이 5.18을 야당과의 야합 촉매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경고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치 니폰은 또 이런 일련의 최근 전국 흐름과 관련해서 같은 일면에 국민과 정부의 전쟁,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회사 차원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통일일보 사설은 쭉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다.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관위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못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직권남용 등 불법재판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법치 파괴의 원흉이다. 법률로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 선거 무효소송을 3년 반 이상 심리도 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 날조까지 했다. 대법원은 상고된 민사사건의 80%를 심리하지 않고, 즉 상고 이유서도 읽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한다. 소송 비용을 징수하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사기 또는 도둑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영일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 신청을 거부했다. 고영일 후보 측은 10월 19일 서울 남부지법에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3번이나 보정명령을 내고 사실상 신청을 거부했다. 증거보전은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이 문제를 두고 원고와 다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법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선관위와 한편이 되어 증거보전을 차단하고 있다. 개표소 주변 CCTV 보전까지 거부했다. 법원의 법치주의 파괴는 반역행위다. 증거보전 절차 방해는 서울 남부지법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 의한 공범이다. 재판관이 국가가 부여한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 배신하고 있다. 도대체 왜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야 하는가? 선관위가 피고가 되는 소송에서 선관위를 지휘하는 입장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문명국가일 수 있는 것인가? 재판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지금 통일일보가 사설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이 겸직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순할TV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관과 선관위원장의 겸직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한국의 선거관리를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겸직은 없애야 합니다. 통일일보 사설을 이어갑니다. 법원의 불법과 폭주를 억제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일탈은 분노를 넘어 탄식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10월 26일 투표지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내놓아도 좋은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이 배달되면 반품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똑같다고 강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QR코드 사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들 마음대로 법의 하위인 선관위 관련 무슨 규칙인가 여기에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쩍 집어넣었고, 그걸 갖고 지금 논란이 많은 QR코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QR코드 사용이 위헌이다 이런 청구가 들어갔는데 헌재가 황당하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통일일보 사설에 아주 좋은 비유가 들어있네요. 이 비유는 우리가
종종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내놓아도 좋은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이 배달되면 반품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약사 마음대로 내놓아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선거관리에서 이런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이 저질러졌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참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게 요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 69조에 따라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촉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른바 5.18 유공자 중에는 다수의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가짜 유공자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대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5.18 정신을 헌법에 명기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불법국회를 용인해 불의한 사법부와 야합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범죄자라면 범죄자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선거는 부인되고 거부되어야 한다. 게다가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결과의 검증조차 국민에게 군림하는 거대 카르텔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공정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선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정부는 상식과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재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의 지시,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이미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토이처니포 최근호의 일면 톱기사 부정선거를 제도화한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의 기사와 국민과 정부의 전쟁,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발생했던 이른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소위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틀림없죠. 그렇지만은 그 사고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청해진 해운으로 대표되는 선박 관련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뒤 발생하자마자 이걸 마치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갔고 그 광기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나타났죠. 좌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비자파 언론 매체들도 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정부는 뭐 했냐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별나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던 사람들일수록 뒤에 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 길길이 날뛰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합리적이고 사안을 냉정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계속 세월호 사고는 정쟁의 연속이 됐죠.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흘렀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치러야 했던 국가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비교적 예리하게 사안을 짚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고
사고 발생 9년 만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세월호 사고는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다. 불법 정축해 위험해진 배가 평형수를 뺏고 화물조차 엉터리로 결박한 채 운행했다. 운항도 미숙한 사람들이 맡아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다.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무거운 화물이 결박이 풀려 한쪽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배가 너무 빠르게 기울고 침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신속히 대피를 지시해야 했지만 이 유일한 기회는 방심과 태만으로 그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이 이상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한풀이일 뿐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날 대통령과 장관, 해경청장이 다른 사람이었어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질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늘 그렇듯 이 사건을 두고도 괴담이 난무했다. 잠수함 충돌, 고의 침몰 등 괴담의 전부는 허무맹랑했다. 그래도 정치화돼버린 이 사고에 대해 조사, 수사가 9차례나 되풀이됐다. 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조사를 밀어붙인 사람들이 잘 알았을 것이다. 당시 검찰의 2차 수사를 맡은 특수단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다며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해경 간부들을 기소한 것도 무리한 것이었다. 결국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다. 특수단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는데 없는 책임자를 더 만들고 없는 원인을 더 만들려고 한 억지조사, 억지수사가 맞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대선 기간 중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해선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반복했다. 당연히 나올 게 없었다. 민변 출신이 맡은 특검도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민변과 진보단체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도 각각 151억 원과 572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새로 밝혀낸 게 없다.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운동권들 호구지책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일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헬로윈 참사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설은 썼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무슨 황당한 헛소리들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